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어떠한 주택이 가격이 결정되려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수 가지의 요인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요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 학군. 근데 어제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에 이 성범죄 알림이를 통해서 서울시와 수도권 지도에 성범죄자 수를 적어놓은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호갱노노 앱을 켜서 해당 구의 매매 가격, 평균 매매 가격을 살펴보게 됐죠.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자발찌와 집값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집값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놀부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스터디방 정원 1,500명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2304번입니다. 자,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나에게 중요한 이 주택 선정 기준이 있기 마련이죠. 특히 자금의 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을수록 주택 선정 기준이 더 많아지겠죠. 자, 대표적인 기준은 뭘까요? 바로 교통과 학군입니다. 젊은 신혼부부일수록 교통에 최적화된 지역을 찾고요. 그리고 이 초중고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군, 그러니까 학교와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 그리고 현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범죄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은 저렴할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제가 어제 봤다는 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자발찌 개수입니다. 자, 출처는 붓카페입니다. 이 늦었어님이라는 분이 이걸 올려놨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은 과천이 0명입니다. 0명. 한 명도 없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안양, 동안구, 그리고 의왕, 수지구까지 굉장히 수량이 작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단에 있는 분당까지도 인원이 많은 데 비해서 10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강남 3구 중에서는 서초구가 가장 적었습니다. 9명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또 눈여겨보실 게 강을 중심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상단에 마포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가 개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택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이 성동구는 굉장히 의외로 적었습니다. 성동구는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중공업지가 많기 때문에 또 공장도 많고 그래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15명밖에 되지 않았다. 마포구랑 동률이다. 그리고 눈에 띄게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바로 중랑구죠. 중랑구는 52명. 그리고 두 번째로 관악구. 관악구가 48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도 약간 의외인데 영등포구가 40명입니다. 일단은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구 중에서는 저평가돼 있죠. 이 3도심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40명이나 부진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상단에 영등포 구청역을 기준으로 상단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과는 다르게 하단은 일단은 굉장히 큰 면적이 빌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물레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이 중공업지도 양평동 일대도 중공업지가 많고 빌라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은 높지만 반대로 빌라촌도 굉장히 넓게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붙어있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19명이고요. 하단에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13명입니다. 이 광명시 굉장히 적죠. 이 군포시도 13명 같습니다. 자, 보시면 수도권 중에서 서울에 있는 지역구보다 개수가 적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공통점은
3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을 가진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죠. 자, 그럼 매매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평균 가격치입니다. 일단 오래된 구축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랑 모두 평균치기 때문에 지금 강동구랑 하남도 보시면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죠. 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가장 이 전자발찌가 많았던 데가 중랑구였죠. 이 3.7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10개대였는데 더 저렴한데 전자발찌 수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가격과 범죄율과의 절대치가 성립한다, 정비례한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겁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는 있지만 절대적인 관계를 보인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택 금액대가 높을수록 이 발찌 개수는 확실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들은 발찌 개수가 많았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고, 이 주택 가격과 범죄율과 절대치를 보인다, 정비례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은 끼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율이 높을수록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범죄는 범죄 발생 지역의 임대료와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주민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범죄 때문에 임대료가 낮아지겠죠.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범죄가 발생한 주변 지역의 소득 수준,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범죄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낙후된 오래된 주택이 모여있는 빈민가다. 그러면은 기존에도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 민감성이 더 낮고, 고가주택, 고소득층이 모여 사는 지역일수록 이 사건이, 범죄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면 범죄일수록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과 변수에 의해서 주택의 가격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하락이 있다, 그리고 이걸 지표로 해서 주택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엔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 가격 상승기에 이거를 재보니까 범죄율의 변동이 주택 가격 상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집값이 올라갈 때 범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집값 오르는 걸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자발찌가 10개든 100개든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있으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주택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근 지역 특성, 그리고 물리적 특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근 지역 특성은 문화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 등의 편의시설의 접촉 가능성, 인구 10,000명당 시설 몇 개냐, 이거로 보는 거고요. 물리적 특성은 지하철 접근성, 그리고 현관구조,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이거 많이 보시죠? 복도식은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 경관 연수, 그리고 난방 방식, 세대수, 면적, 공원 인접성, 이런 것들이 물리적 특성에 해당합니다. 자, 이 표는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얼만큼 미치는지 조사한 표인데요. 2008년 논문이기 때문에 조사 시절이 2004년, 2005년이라서 지금과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여기에 나온 변수는 지금 와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단 변수를 보면은 범죄율, 교육 요인, 인근 지역 특성, 물리적 특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뭐가 있죠? 가장 큰 게 미래 가치죠. 개발 호재, 악재, 그리고 환경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조망과 층 호수에 따른 이 개별 가격성이죠. 개별성. 자, 조사 결과를 보면요, 강력 범죄율은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 절대적인 비례를 주진 않지만 영향을 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도 강력범죄가 있고 그리고 재산범죄가 있죠. 근데 재산범죄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이 강력범죄율이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비율은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인구 10,000명당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여기 인프라죠.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이 수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좀 의외인 게 있습니다. 상가 비율이 주택 가격에 플러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는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상가 하면 이 전통적인 재래시장 그리고 유사한 상가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 뭡니까? 대형 할인마트 그리고 현대적인 복합몰, 이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재래시장 그리고 유사한 이 단층의 상가들은 오히려 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케이스가 있고요. 대형 할인점과 이 현대적인 복합몰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인프라가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이 고정관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과년수, 이건 아파트의 나이죠. 이 물리적 특성, 매매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전세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재건축 때문에 그렇죠. 이 재건축 보면은 임대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매매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보편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경과년수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단지의 세대수가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모두 알고 계시죠. 단지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가 기대한 바와는 다르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 조사 자료는 의외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 형성은 종합예술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요인 말고도 인근 지역 특성과 물리적인 특성 외에도 개별 아파트가 지니는 환경적인 가치, 아파트에서 산이나 강, 공원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가치와, 그리고 미래적 가치죠. 자체적이거나 주변의 개발 호재 때문에 지역 자체나 아파트 단지 자체의 성장성을 지니거나 악재로 인해서 뭐 쓰레기장이 건설이 된다든가 발전소가 지어진다거나 이러한 악재로 인한 하락, 상승과 하락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조사 결과는 범죄가 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 중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조사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낙후되고 범죄 예방 시스템이 취약한 구도심일수록 범죄율이 높았고 발찌 개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집값 형성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노후 주거 밀집지이기에 당연히 매가는 평균적으로 낮았습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의 꾸준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취약 지역을 해소해 나가는 올바른 도시 설계가 범죄율을 낮춰서 살기 좋은 서울과 수도권,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신도시만 늘려나간다면 구도심의 슬럼화는 더욱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폐가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빈집이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